오늘은 커피 로스터가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요, 로스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줄 몰라도 충분히 로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로스팅한 커피를 평가할 때도요,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맛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약식으로 커핑으로 진행한다든지 브루잉으로 진행한다든지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각을 잡고 커피를 맛본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커피를 맛보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커피를 맛본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디게싱도 필요할 거고 원두도 조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날 생산한 커피를 그날 맛보고 바로 출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장시간 커피를 평가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로스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줄 몰라도 충분히 원두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스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실제로 로스팅을 하고 영업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대표님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직원분의 입장, 우선 첫 번째로 운영자의 입장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로스팅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요, 단순하게 로스팅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스팅은 정말로 기본이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업, 신규 거래처 유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CS, 고객 관리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에스프레소 추출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카페를 상대로 영업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커핑 같은 걸로 또는 브루잉으로 커피를 제공하지 않죠. 당연히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서 커피 맛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 못하면은 당연히 신규 거래처 유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중요한 게 바로 CS, 고객 관리, 바로 컴플레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로스팅을 해가지고 거래처에게 원두를 납품하면요, 당연히 커피 맛이 좋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요, 가끔씩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컴플레인이 걸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원두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컴플레인이 발생된 원인이 과연 로스팅 원두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추출의 문제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두의 문제다 그러면은 원두를 빨리 교환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10년 동안 영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로스팅에는 진심이어가지고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의 기간 동안 컴플레인이 한 번도 안 들어왔냐면은 그거는 아니고, 저 역시도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원두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추출의 문제였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에스프레소 추출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면요, 보통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은 대부분 순식간에 커피 맛이 좋아지고 다 만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봐도 설명을 들어도 문제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원두의 문제다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내용은 너무 뻔한데요, 원두를 아무리 많이 교환해드려도 실제로 근본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부정적인 맛이 계속 나올 거고 결국에는 이제 거래처를 잃게 되겠죠. 결국 운영진으로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회사를 키우고 또 지키기 위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원의 입장에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추출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로스터가 로스팅만 잘하면 되지 왜 에스프레소 추출까지 마스터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로스터가 로스팅을 잘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크게 보면은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프로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듯이 계속 재생산, 반복 생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로스팅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헤드로스터가 있는데요, 이 헤드로스터가 프로파일을 그린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로스팅을 하면서 되게 많은 커피를 폐기하면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센 W60 60kg짜리 로스터기의 프로파일을 제가 다 만들었는데요. 이 로스팅 프로파일을 상업용으로 만드는 데까지 거의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어치의 생도를 그냥 계속 쓰레기통에 버려가면서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한 10년 넘게 했다 보니까 한 2, 3천만 원에서 끝났는데 일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로스터가 60kg 프로파일을 만든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많은 생두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두값은 결국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 헤드로스터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게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로스팅 프로파일은 제가 다 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이거를 동일하게 생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스터의 입장에서는요 로스팅 프로파일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갖는 게 약간 조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업도 해야 되고 거래처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로스팅도 하는데 에스프레소 추출을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를 관리하는 임무를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미팅을 사장님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의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니까 결국 로스터가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스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하고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로스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또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 하는지 그 정도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로스팅을 주제로 컨텐츠를 조금 다뤄볼 예정인데요. 로스터기, 로스터, 원두 납품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질문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캣바!